네, 안녕하세요. 바로 선거운동본부의 부후보 장희정입니다.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내년이면 또 얼마나 많은 수업이 사라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 자리를 또 얼마나 많은 대형 강의가 대신할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학생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빼앗긴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 바로 되찾겠습니다. 학생회보다 비대위가 익숙해진 학교, 선거의 잦은 무산으로 인해 학생사회의 경험은 사라지고 해마다 새로 시작하는 학생회는 그 공백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 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학부별 학생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학생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의 최우선 과제는 2,000명 성공의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일 겁니다. 지난 3일간 저희 바로는 700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0명의 도전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총학생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사이 교육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할 총학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 학생사를 위한 것인지 물으며 2019년 3월을 준비했습니다. 2,000 학우분들과 함께 성공회대학교 학생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이 느끼는 의문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바로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권 공약입니다. 네. 축소된 강의 수를 복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계획서 기준으로 따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등록 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년 줄어들던 강의 수가 2018년, 2019년을 거치며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강 신청 기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학교는 중소 강의들을 대형화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화는 일시적인 불만을 잠재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라진 강의 수를 복구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여 강의 수를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교육권 두 번째 공약으로 졸업요건 열람 시스템 개편입니다. 학부, 학과, 학번별로 졸업요건이 다르고 매 학기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것을 개개인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도록 뭔가 전달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졸업 요건을 학교 공지사항이나 사이트 같은 곳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졸업 요건 열람 시스템을 전산 개발해서 학생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졸업 요건과 남은 학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권 세 번째 공약으로 교육과정 안정화입니다. 학부 학생들은 3학기 이후에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을 교무처에 문의했던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8년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된 혁신융합 전공의 경우는 아직 교육과정이 설계 중이고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또 휴학 등으로 학부와 학과 사이에 묻어있는 학생들이 60명 정도 있는데 이 중 10명은 학부생으로 편입을 했고 나머지 50명의 학생들도 학부생 편입을 권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는 2017년도 학부제 설명회에서 원하는 전공으로 학과생들이 졸업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바로는 학내 구성원 전체가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적 산출 근거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교수님들은 그 성적을 입력할 때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출석률은 몇 점 이렇게 한 학생당 그 성적이 왜 나왔는지 그 근거를 다 입력하고 계셨습니다. 성적 산출의 근거를 성적표에 명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평가 수업 확대입니다. 성공이 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상대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가 기준에서
성적 평가 엄정성이라는 상대평가 기준이 빠졌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우선적으로 절대평가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을 위한 공약 5가지였습니다. 바로 세워야 할 학생자치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학부제 학생의 운영연구 TF팀 구성입니다. 학과제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생의 체계가 학부제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제 체제 하의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학생의 운영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학부 학생의 1년 백서 제작을 하고 배부까지 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해마다 운영하는 집행부가 바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사업의 기본과 그리고 또 시기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학생의 1년 백서를 제작하고 배부하겠습니다. 학내 행사 실무단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겠습니다. 학내 행사에 실무나 기획을 담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사에 기여한 바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학생복지처와 협의를 통해 이커리어 센터를 통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자고 협의를 완료했고, 더 나아가 실무단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까지 협의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공약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대 운동회 개최라는 공약입니다. 최근 행복기숙사가 완공됐고 그리고 3년 만에 운동장이 부활했습니다. 운동 관련 모임과 함께 기획해서 친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청자 위주의 학기별 1회 회대 운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 바로 시작할 복지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토닥토닥 장학금입니다. 학교에는 현재 성적과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한 장학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적과 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학생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장학금 규모 확대나 새로운 형태의 장학금 도입을 학교에 요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총학생의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학금을 고민하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열람실 공간 개편에 관한 공약입니다. 먼저 독서 책상과 노트북 책상을 분리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총무처와 협의하여 열람실 공간 개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공약집을 봤을 때 소수자 복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랭킹쇼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게 과연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총학생의 모습일지. 그 모두의 화장실 TF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시 한번 컨택을 해보겠다는 점,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이번에 3대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던 점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이고, 저희가 안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사실 여성학 연계 전공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연계 전공으로 개설될 수 있었던 게 논의가 됐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었던 거, 앞선 인권 성평등 의제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약속문을 만들고 공유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근데 사실 논의를 했다가 완전히 중단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공약을 이행해 나가거나 사업화를 하면서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선본이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총학생이 함께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학생의 단위들이나 학우분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학내 학우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생회분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기 내에 이런 것을 실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부분적 확대에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런 경쟁을 부추기고 배움의 장을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절대평가를 이야기한 이유는 제대로 된 안정화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저희 학교가 현저하게 다른 학교에 대비해서 절대평가 수업이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절대평가 수업을 뭔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약속보다는 수업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공약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였고, 전공 필수나 아니면 혹은 예체능 과목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교수님들 또한 절대평가 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분들께서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수 자율적 절대평가제부터 확대해 나가자라는 공약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 장학금이란 제도가 소득 분위별로 어쨌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에세이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또 만약에 에세이일 경우 그것은 글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뭔가 불평등한 지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닥토닥 장학금이 글쓰기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희망 장학금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가난을 증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나 예를 들어 조별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 혹은 뭐 학교에서 어떤 거를 느꼈을 때 뭔가 이런 것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사회진출지원실에서 학교생활 에세이 같은 거를 받아서 문화상품권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우분들의 관심이 높다고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제도를 차용해서 소학생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에 이런 성적과 분위기가 상관없는 장학금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있어주신 학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이 정기 토론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바로 이 학생 가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학우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들도 너무 감사하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교와의 협의가 먼저 되어야 하지만 뭔가 학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주체들과 연대를 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